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농협 캐피탈에서 하는 농축협 특화 상품이 저렴했어요. 농축협 농협 캐피탈 특화 상품 참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차 거래를 두고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래 방식을 하차 거래로 바꿔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지와 농민들이 전부 떠안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올해 들어 4개 품목의 거래가 하차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4월 조생종 양파, 7월 쪽파, 9월 양배추에 이어 10월 대파까지. 내년에는 배추도 하차 거래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들 품목은 기존에는 산물 그대로 화물차에 실어 시장에 내놓는 차상 거래 방식으로 출하돼 왔습니다. 하차 거래로 바뀌면서 채소를 규격 포장한 다음 펠릿에 쌓아놓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산물을 비닐이나 상자 등으로 포장하는 비용과 펠릿 비용, 실어 나르는 지게차 구입비 등 각종 포장비와 물류비, 인건비가 추가돼 특히 소규모 농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전에는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랩핑과 팔레트의 작업에 참여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민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이런 형태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경락값이 올라 출하자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차거래 전환 전후로 가락시장과 강서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락값을 비교해봤더니 효과가 드러났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자료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공사의 주장에 대해 의미 없는 분석이라는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 네, 가락시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차 경매의 경우에는 이게 뭐 생산자의 이익이다, 소비자의 이익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1, 2개월 한 것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수급 효과에 나타나는 가격 변동인지 물류 효율성 증가로 인해서 발생한 효과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랜 기간의 어떤 효과 평가 방식과 산정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차 거래 전환 품목 주산지 농협이나 출하자 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차 거래로 사회적 편익이 생긴다면 당연히 비용 부담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농가들은 농산물 출하 시 포장화와 규격화는 도매시장과 농산물 유통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시행 주체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출하자인 농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공사가 정책 추진 방식을 바꾸는 게 합리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산지에 찾아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일정을 들이밀 것이 아니라 주요 유통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얽히고 꼬인 지금의 상황을 풀어내야 한다고 농업계는 주문합니다. 상품별로 현장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관계자들과 충분히 사전 의견 조율 후에 정책을 서두르지 않고 시행해 나간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모든 품목을 한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만큼 품목별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가락시장에서 올 들어 4개 품목이 하차 거래로 전환되면서 이로 인해 생긴 갈등에 대한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인경 기자, 먼저 하차 거래가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하차 거래는 차상 거래와 상반되는 용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채소류는 산지에서 5톤 트럭 차량의 농산물을 실습니다.
실은 상태 그대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차를 대고 차 위에 올라가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를 차상거래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차거래는 산지에서 비닐이나 상자에 산물을 포장하고 이른바 팔레트라고 부르는 펠릿에 차곡차곡 적재합니다. 가락시장에 도착해서는 이 펠릿째 내려놓고 거래를 하는데요. 차에서 내린 뒤 거래한다고 해서 하차거래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4개 품목이긴 하지만 기존의 거래 방식과는 많이 달라서 농가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차 거래를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하차 거래를 추진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채소류를 산물 형태로 차에 싣다 보니 운송 과정 중에 상품이 손상돼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또 차에서 산물을 수작업으로 내리는데 하역 물류 비용이 더 든다. 시장에 차량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해서 교통이 혼잡해지고 흙먼지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하차 거래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결국 경락값이 올라서 농가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게 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네, 언뜻 들으면은 시장이 깨끗해지고 또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농가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까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현장에서는 결국 가락시장이 깨끗해지고 또 물류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데 드는 돈을 왜 농민들이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농촌 현장에서는 하차 거래가 실시되면서 상자 또는 비닐 구입비, 또 펠릿 구입비, 또 펠릿 작업을 하는 데 드는 인건비, 하다못해 지게차 구입이나 대여비까지 모든 것에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사 측의 말대로 경락가가 오르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까? 그것도 전문가들과 공사 측의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사는 가락시장과 또 서울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락값을 비교한 자료를 내놓고 하차 거래에 따라서 경락값이 오를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는 단순 자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실효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자료를 내놓으면서 일방통행식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결국 농가들은 하차 거래에 반대하는 건가요? 농가들이 하차 거래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큰 틀에서 볼 때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하차 거래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산지와 농민에게만 계속 변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측의 예산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공사는 도매법인과 함께 품목별 또 포장 형태별로 출하자에게 한 펠릿당 3,000원에서 6,000원씩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도매법인과 정부를 설득해서 출하자 지원 확대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시장 안팎에서는 당분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원 확대를 위해서 농식품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농식품부 측은 예산부처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다면서 공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미 하차 거래로 전환된 4개 품목에 이어서 배추도 전환된다고 들었거든요. 농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은경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농업계의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시대에 따라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선택하는 기준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최근 확 바뀐 농산물 소비 트렌드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수요기획에서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신품종이 개발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토마토 소비 시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깜파리 토마토 농장. 일반 토마토 농사를 30년 가까이 지어오던 유영희 씨는 최근 일반 토마토와 방울토마토의 중간 크기인 깜파리 품종을 도입했습니다. 일반 토마토는 너무 커 먹기가 불편하고 방울토마토는 과육을 씹는 맛이 약하다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품종을 바꾼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심어봤는데 맛이 우리가 먹어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열매 채소인 토마토가 최근 소비시장 호조에 힘입어 재배 면적이 계속 증가한 품목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대저토마토, 대추방울토마토, 무지개토마토 등 품종이 속속 개발 출시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수요 증가에 맞춰 생산 농가들도 직거래 유통 물량을 늘리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한 30% 요즘에는 마켓 관리라고 있어요. 제가 직거래로 직접 주문이 꾸준히 오고. 한편 농진청에 따르면 토마토는 소비자 연령을 비롯해 용도와 먹는 시기, 방법 등에 따라서도 소비 시장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토마토는 주로 식사 대용으로 소비되는 반면 방울토마토는 간식이나 급식용 수요가 많습니다. 또한 소비 연령층은 일반 토마토의 경우 성인이, 방울토마토의 경우는 미성년 소비 경향이 높습니다. 구입 경로 역시 다릅니다. 중장년층은 일반 토마토를 전통시장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구매한다면 젊은 층은 방울토마토를 인근 슈퍼 등에서 다소 비싼 가격에 소량으로 구매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비 트렌드와 관련해 일반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는 사실상 다른 품목이라는 관점에서 대체제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인근 수요처 등을 꼼꼼히 살핀 뒤 품종을 결정하는 것이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품종을 선택하고 재배 기술들을 활용해서 생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그 역량에 맞추어서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을 갖추고 준비해서 농사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의 재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쌀 목표 가격 재설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기존 정부안인 80kg 기준 18만 1,892원보다 높은 목표 가격인 19만 6천 원을 제시했고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2018년 3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 가격을 19만 6천 원으로 올릴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농식품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목표 가격 변경 동의 요청서에 담긴 18만 8,192원보다 7,808원 높인 가격으로 당초 농식품부가 제시했던 목표 가격에 반발하던 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목표 가격 재설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목표 가격을 변경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현행 직불제인 변동 직불금을 폐지하고 공익형으로 개편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직불제 개편 방향으로는 3가지를 제시했는데 우선 직불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쌀 직불금은 면적에 비례해 지급되면서 소규모 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당정은 소규모 농가엔 면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역진적 단가 체계를 적용해 일정 규모 이상 면적에 대한 지급 단가를 낮추기로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직불금이 쌀에만 쏠려 있어 쌀 생산 과잉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쌀 농가와 밭 농가 간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입니다. 또 세 번째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민의 환경 준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이나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영농 폐기물 수거 등 농지와 관련된 적절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측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여당이 동의함으로써 앞으로 국회 차원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금귤 재배 농가에서 흑점병이 대량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등록약재가 하나도 없어 친환경약재를 뿌린 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건데요. 관련 농가들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즉 PLS 시행이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최서영 기자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금귤 재배 농가에서 흑점병이 대량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흑점병은 과실 표면에 까맣고 작은 점들이 생기는 증상으로 특히 껍질째 먹는 과일인 금귤에 치명적입니다. 상품성을 완전 잃게 돼 유통업체나 산지 수집상들이 구입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흑점병 피해가 확산되자 관련 농가들은 PLS의 준비 부족 탓에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PLS는 국내에 사용이 등록됐거나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귤은 주요 과실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약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값비싼 친환경 약재를 사용한 농가들만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인데요. 관계 당국은 관련 약재 수요를 조사해 직권 등록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지만 넉 달이 지나도 현장엔 아무런 전달 사항이 없다는 게 금귤 농가들의 주장입니다. 금귤에 사용되는 농약을 올해 그 63종에 대해서 안전사용 기준을 설정을 해서 올 11월까지 설정할 계획이고요. 현재 그 감귤과 금귤 간의 잔류 양상 비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에 등록된 농약 424종을 잔류 시험 없이 금귤에 등록 확대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PLS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완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도로에 소독기를 세워놓고 소독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소독한다고 밝혔지만 매년 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진 못했는데요.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소독약의 농도가 문제일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소독약을 뿌려 확산을 막아봤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농민들이 소독약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자 방역당국은 소독약을 전수조사하고 2차 효력 검사를 통해 품질을 검증했지만 병이 퍼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농훈 교수팀이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경기와 충남북 등 3개도 20개 시군의 축산 관련 방역시설 소독약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295곳 방역 현장 중 적정 범위의 소독약을 사용하는 곳은 18곳에 불과했습니다. 124곳은 소독약 농도를 짙게 사용했고 111곳은 소독약 농도가 옅거나 잘못된 소독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재 성분이 거의 없는 맹탕 소독약을 뿌린 현장도 42곳이나 됐습니다. 독축장과 도계장, 사료공장과 같은 공공축산시설에서도 이러한 맹탕 소독은 이어졌습니다. 구제역의 경우 적정 농도를 사용한 축산시설은 한 곳도 없었고 조류독감의 경우에는 단 한 곳만이 기준을 지켜 소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곳은 소독약 농도가 옅거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소독을 하는 방역기에서도 문제점은 나타났습니다. 자동방역기의 경우 소독 효과를 거의 볼 수 없는 경우가 65%에 달했고 반자동은 45%, 수동은 59%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절반 이상의 방역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최농훈 교수팀은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이유가 사람이 소독약을 제때 넣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방역기의 물은 자동으로 채워지는 반면 약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약을 넣어줘야 할 시기를 놓칠 경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맹탕 소독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축 전염병에 오염된 차량이 제대로 된 소독을 받지 못할 경우 인근 농가로 병이 확산되는 수평 감염이 발생해 병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과 15년에는 구제역 바이러스 상당수가 차량과 사람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교수 측은 소독제를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 방법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부실 방역의 한 원인일 수 있다며
희석제의 농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올해 농기계 시장에서는 기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트랙터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콤바인과 이항기 판매량은 하락했습니다. 콤바인과 이항기 판매가 부진한 데에는 갈수록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농작업 대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반면 앞으로도 트랙터 판매 강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주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올해 농기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보인 건 트랙터입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트랙터 누적 판매 대수는 6,864대로 지난해 6,198대보다 10.7% 늘었습니다. 반면 콤바인과 이항기는 작년보다 각각 8.9%, 8.7%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줄곧 하락하던 트랙터가 2년 만에 오름세를 기록한 것에 대해 업계는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꼽습니다. 먼저 최근 벼재배 대신 밭농업이 주목을 받으며 콤바인과 이항기의 수요가 다소 줄어든 반면 트랙터는 농사 패턴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농기계인데다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항기는 모내기를 할 때 잠깐 며칠 필요한 거고 콤바인은 수확기 때만 필요한데 트랙터는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기까지 활용도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또한 2016년도부터 국내 배기가스 환경 규제 강화로 농기계 배기가스 기준이 티어 3에서 티어 4로 격상되면서 가격이 급등해 판매 실적이 부진했지만 환경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올해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티어4 엔진을 장착함으로 가격 인상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서 판매 부진을 조금 겪었습니다. 정부의 환경 규제에 대한 인식들을 개선되고 생각들이 전환이 됨에 따라서 저조가 조금 회복 단계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형 트랙터의 등장도 시장의 상승세를 이끈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트랙터의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면서 꼭 필요한 기능만을 살려 가격 경쟁성을 높인 트랙터가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실제 중소형 농기계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그 시장에 맞춰서 개발하게 된 사유가 이렇게 판매를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대형 농기계도 경제형 트랙터로 이제 좀 많이 개발을 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농민들이 원하는 그 가격 맞춤형 농기계를 적극 생산할 계획입니다. 논농사와 밭농사, 축산업에 다용도로 쓸 수 있으면서 경제성까지 갖춘 트랙터의 잇따른 출시로 농기계 시장에서의 트랙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백미의 맛과 현미의 영양을 모두 사로잡은 배아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쌀룬을 살린 덕분인데요. 일부에서는 백미의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예산의 한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단지입니다. 요즘 이곳에선 배아미 출하가 한창입니다. 배아미는 백미에 없는 쌀룬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특징인데 노란 쌀룬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색도 노르스름합니다. 무엇보다 배아미는 쌀을 깎아낸 정도가 현미와 백미 사이에 해당해 현미의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백미에 가까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배아미의 가능성을 엿본 조합원들은 해외에서 초정밀 현대식 도전기계까지 들여와 3년 전부터 배아미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분도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도전기계가 다르죠. 이제 쌀룬은 고스란히 다 살리고 이제 미강 쌀결을 이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벗겨내면서 식감도 좀 좋고 영양은 그대로 살리는 방법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이제 서울에 판매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실제로 지난해 이곳의 배아미 판매량은 700톤. 생산 중인 쌀 가운데 가장 많은 66%를 차지할 만큼 이제는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배아미를 활용한 쌀과자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소한 맛의 쌀 함량을 높여 영양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이 만든 저희 지역에서 나온 그러니까 신토불인 거죠. 저희 지역에서 나온 쌀로 만들었다고 해서 시식 행사라든지 저희가 이제 적극적인 판매 권유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한 번 드신 분들은 믿고 정말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점점 외면받고 있는 쌀. 소비자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농업 현장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이르면 오는 2020년부터 장흥 토요시장에서 장흥 흑우를 맛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황우와 칡소, 흑우 등 3종류가 사육 중인데 특히 국내 한우 품종 3가지는 뿌리가 같아 유전적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장흥 흑우를 우량 품종으로 개발하고 흑우 전문 매장을 개설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지난 5일부터 기장체육관과 안평역, 길천 성당 인근 등 3곳에 거점 소독 초소를 설치했고 가금 사육 농가 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해 군청과 읍면사무소 직원이 가금 사육 농가를 하루 한 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에 나섭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를 포함해 경남도 내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2016년 이후 3년 만으로 경남도는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비 단가도 500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공간인 완주군 팝업 스페이스 누에살롱이 개관 4개월 만에 방문객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문화예술인과 셰프 분야 예비 창업 공동체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함께 생활하며 창업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기팀은 로컬 푸드를 활용한 디저트와 커피 등을 선보여 인큐베이팅 기간에만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뉴스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